여러분은 지금부터 5분 안에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자료는 이 재무제표 한 장이 다예요. 과감하게 거액 투자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전산세무회계 강의를 담당하고 있는 회계사 김혜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찾아온 이유는요, 처음 회계 공부를 시작할 때 수험생들을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기초 회계 용어들 있죠. 이런 용어들을 2개씩 묶어서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한번 헷갈리기 시작한 개념들은 실전에서 함정에 빠지기 쉬우니까 이번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눈으로 풀어보는 분계에서 첫 번째로 다뤄볼 주제는 바로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입니다. 이 두 가지 용어를 처음 보신 분들은 계정 과목명만 보고서 수익과 비용으로 인식한 뒤에 차변과 대변에 그냥 분계를 해버리기가 쉬운데요. 회계는 발생주의에 입각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미수수익은 자산, 미지급 비용은 부채로 분계를 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결산 시점에서 봤을 때 미수수익은 미래에 받을 예정이라서 아직 받지 못한 상태일 뿐 이미 단기에 일정한 수익이 발생했다고 인식되는 그런 경제적 효익이기 때문에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자산이란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뿐만 아니라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까지도 포함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시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미지급 비용의 경우에는 아직 상환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지급하지 않았을 뿐 미래에 지불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한 상태로서 우리가 부채로 분계를 하는 거죠.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재밌는 상상을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은 지금부터 5분 안에 A라는 회사에 투자를 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볼 수 있는 자료는 이 재무제표 한 장이 다예요. 과감하게 거액 투자를 결정하시겠습니까? 제가 3초 드릴게요. 조금이라도 망설이셨다면 이 단기 미수수익과 대손충당금에 적힌 금액을 보셨기 때문일 것 같은데요. 이처럼 미수수익 대부분의 금액이 대손충당금으로 잡혀 있다면 A 기업이 미수수익 금액의 대부분을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즉 미수수익이 자산이긴 하지만 반대로 이러한 수익 상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위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는 문제를 풀면서 복습해 볼 시간입니다. 총 2문제를 풀어볼 건데 만약 설명을 듣기 전에 먼저 분계 연습을 해보고 싶다면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먼저 풀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2022년 7월 1일 주식회사 회계유통에 2천만 원을 대여하고 연 10%의 이자를 상환일인 2023년 6월 30일에 수취하기로 약정되었다.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반영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7월 1일부터 대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음 연도 6월 30일에 우리가 이자를 받기로 했다라고 했을 때 결국 1년에 대한 이자는 내년 2023년 6월 30일에 수령을 할 예정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7월 1일부터 대여를 했기 때문에 이자 수익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 수익, 그리고 어쨌든 이 이자 수익으로 인해서 받을 권리가 확정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미수 수익을 계상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내년도 2023년도 6월 30일에 일시에 받게 될 이자 수익은요 2천만 원의 10%에 해당되는 이자에 해당이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당해년도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12분의 6을 곱해서 100만 원이 됩니다. 분계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미수 수익을 계상하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이자 수익을 계상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나니까 쉽게 풀리시죠? 그럼 미지급 비용 문제도 같이 풀어볼게요. 2022년 10월 1일 우리은행으로부터 1천만 원을 연이자율 6%로 12개월간 차입을 하고 이자는 12개월 후에 차입금 상환 시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다. 월할 계산해서 결산 분계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10월 1일에 차입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면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이자 비용의 지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연도 9월 30일에 일시에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는 1년치에 대해서 차입을 했고 이자 비용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12월 31일 기준으로는 이자 비용, 즉 이자를 지급해야 될 의무와 이자 비용이 발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2월 30일 시점에 결산 분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보시면 자, 1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1년간 지급해야 될 이자는 6%인데 당해년도분에 대해서는 12분의 3개월치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겠죠. 따라서 15만 원의
이자 비용이 지급을 해야 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분계로 입력을 해보시게 되면 차변의 이자 비용 15만 원 그리고 대변의 미지급 비용 15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바로 2022년 12월 31일 시점의 분계에 해당이 되고요. 다음 연도 2023년도 9월 30일에 분계를 한번 볼까요? 차변과 대변에 기재를 해주셔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1,000만 원의 6%에 해당되는 60만 원 중에서 1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즉 1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에 해당되는 이자 비용을 구해보면 해당 금액은 45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우리가 1,000만 원의 6%에 해당되는 60만 원을 일시에 지급하게 되는 건데요. 이 차익분에 해당되는 이 15만 원은 바로 전년도에 계상해 두었던 미지급 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분계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까지 함께 풀어봤는데 어떠셨나요? 혹시 아직도 미수수익과 미지급 비용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선수수익과 선급 비용을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또 만나요.